이번 시간에는 종목을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한 저항과 기준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선정할 때 제일 큰 추세를 먼저 봅니다.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또는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일 때는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보다는. 주식 하다 보면은 100% 수익만 날 수는 없죠. 어느 순간 물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물리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구간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구간입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보통 처음 주식하신 분들이 올라갈 때가 많이 좀 두려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고점이니까. 하지만 이럴 때는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더 쉽죠. 근데 반대로 하락하고 있을 때는 보통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면은 싸다고 생각해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전부 다 매물대로 변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에는 이 힘도 누르는 힘이 강하지만 저항대라는 게 상당히 많이 생겨요. 뭐 2년선도 생기고 1년선, 전고 라인, 매물대 여러 가지 이런 저항대가 정말 많이 쌓입니다. 그럼 저항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횡보 추세는 괜찮아요. 횡보 추세. 최소한 못해도. 근데 횡보 추세에서는 크게 수익 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승 추세로 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도 가장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세력 패턴, 하락 이후에 횡보가 나오고 상승 추세로 꺾는 구간, 그런 구간이 사실상 제일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상승 추세인데 그 구간에서도 어떤 패턴, 세력 패턴, 하락, 횡보,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그 구간들. 물론 찾기란 어렵죠. 근데 많이 또 분석하다 보면은 좀 더 찾기가 쉬워지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일 때는 정말 좋습니다. 아무렴 하락 추세 때보다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구간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였는데 이 전체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어떤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정말 거래대금이 없는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래대금 터지는 순간 정말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등. 왜냐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꺾어야 되거든요. 이 이평선과 어떤 저항대와 어떤 추세를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대를 기준 잡고 또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횡보, 상승 추세, 또 하락 추세, 또 하락 추세에서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구간들은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에서 돌파하는 순간, 아무리 못해도 횡보한 추세, 이 구간들은 좋아요. 절대 안 되는 구간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땐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고점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구간이 전고점이었어요. 여기가. 자, 근데 왜 하필 여기서 떨어졌을까요? 왜 하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하필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세력이 어떤 기준값을 갖고 그 구간에서 매도를 잡기 때문에 보통 중량 가격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량 가격을 빨리 기준 잡고, 아, 이쯤 오면은 팔아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짧게 보면 절대 안 보여요. 항상 크게 보고, 아, 이 가격대가 중량 가격대였구나. 어떤 정고점 가격대였구나.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확실히 뚫고, 만약에 뚫었어요. 뚫는 순간은 또 잡을 수 있어요. 잡아 수익도 볼 수가 있는데 상승 이후에 어느 순간 또 눌리겠죠. 눌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어느 순간 다시 일어서는 어떤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좋아요. 왜냐면은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고 기준을 돌파하고 나서 그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시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정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여기 전고점, 전고점. 지금 여기가 전고점이죠. 지금 보면은 이 캔들이 전고점 라인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자, 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량 가격대요. 물론 돌파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구간은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냐면 먹어봐야 1, 2%예요. 중량 가격대가 바로 위에니까. 그럼 언제 잡아야 되냐면은 미리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기준을 돌파할 때 잡아야 돼요. 중량 가격을 미리 종목을 관심 종목에 보관한 뒤에 그 다음날 돌파하는 순간의 시초가, 그러니까 시초가, 그 다음날 시초가를 보고 내려오면은 잡으면 안 되죠, 무조건. 근데 올라간다는 거는 이 기준값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분봉을 활용해서 빨리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또는 중요한 가격, 전날에 뭐 종가를 기준 잡고 손절가 잡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항대 가까우면요,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중요한 가격이 여기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먹어봐야 뭐 10%, 20%. 근데 빠지면은 정말 급락이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이 너무 짧으면은 먹으면은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빠지면은 몇십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뚫어주는 자리가 오히려 더 좋은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뚫어주는 자리. 자, 뚫어주고 시초가를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가격도 기준을 잡고 어떤 기준봉의 뭐 중간 또는 시초가, 종가를 잡고 손절가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가격이 여기였죠. 자, 상승 이후에 눌림이 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깍꿍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타점이 좋아요. 미리 좀 잡을 수도 있고 분할 매수를 해서 중요한 가격대, 여기 종가 한 8,600원 정도를 기준 잡고 손절가 잡고, 아,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때 진짜 잘라야겠다. 잡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중요한 가격이 여기였죠. 자, 상승이 나와요. 기존에는 계속 저항을 맞다가 드디어 뚫었습니다. 근데 하락이 나왔어요. 분명히 중요한 가격대를 깨뜨렸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못 뚫죠. 중요한 가격이니까, 저항이니까. 밑에 있을 땐 저항이에요. 위에 있으면 지지고. 자, 못 뚫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갭으로 뚫었어요. 갭으로. 근데 보통 세력이 개인들을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갭이라는 걸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갭을 한 10%, 7%만 올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나서 못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스윙이나 단타, 중량 가격을 갭으로 뚫을 때는요, 정말 정말 좋은 타점이에요. 그냥 슬금슬금 가는 것보다도 갭으로 갈 때는요,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 이상은 잘 안 하는데, 저는 7%까지 좀 맥시멈을 보고, 물론 상황에 따라 10%까지 보긴 합니다. 저는 적당하게 한 7%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뭐 가면은 내두기도 하고 나중에 내려오면은 또 잡으면 되니까 저는 한 7% 정도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갭이란 걸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가격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깨졌는데 다시 돌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가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빠진다는 의미는 내려가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건데, 이거를 다시 회복해 준다는 거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상당히 주식을 좀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가격이 여기였죠. 아무리 고점이든 저점이든 저는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 중요한 가격 밑에는 항상 저는 바닥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고작 여기서 한 3%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상 이런 기준을 잡고 고점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어떤 분할 매수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요. 자, 보면은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디를 손절가 잡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정고점, 양봉 또는 뭐 이런 데도 있겠죠. 고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봉이 생겼기 때문에 기준봉의 뭐 중간 또는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깨든 아니면은 중간에서 자르든 그렇게 보는 게 좋은데, 자, 보면은 또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 여기 중간, 여기 보면 몸통, 그리고 캔들의 기준봉의 중앙.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 밑에는요, 그냥 바닥이라 생각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자, 장이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내려가요. 시초가를 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아, 시작이 여기네요.
시작을 하고 여기 살짝 올라갔겠죠 분명히. 살짝 올라갔는데 시초가를 깨트려요. 시초가를 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시초가를 깨면 음봉이 뜨죠. 시초가를 지키면 양봉이 뜨고, 시초가를 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음봉이 뜬다는 얘기고 내 수익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갭이 뜨고 나서 특히 시초가 깨지면은 웬만하면 시초가 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잡냐? 중요한 가격대에서 눌림목도 잡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무리 못해도 어떤 종가 또는 그냥 이런 데 다 신경 안 쓰고 내가 자른 가격에서 그 다음날도 내가 자른 가격에서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팔아서 똑같은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요, 어떤 중요한 가격이 다르면은 시초가, 제일 중요한 건 시초가예요. 그날 그날의 기준은 무조건 시초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시초가는. 시초가 깨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 단타를 치더라도 웬만하면은 시초가를 깨지 않는 상승이 나오는 힘이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정고점이라는 어떤 기준값, 정고 라인에서 이 저항을 먹고 빠지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자, 보면은 여기 구간, 어떤 정고점이라는 구간에서 맞고 빠집니다. 그러면은 돌파를 하면 잡는 게 좋고요. 돌파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잡아야겠다.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캔들, 양봉의 캔들, 어떤 항상 중요한 가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양봉의 몸통, 음봉의 몸통, 꼬리가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아침에 시작을 하고 여기서 갭이 떴죠. 시작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어떤 중요한 양봉의 종가에서 맞고 시초가를 깨네. 그러면은 또 그런 데서 자르는 겁니다. 잡았다면 여기서 어떤 중요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먹고 빠질 때, 특히 시초가를 깰 때, 특히 갭이 높게 떴는데 빠질 때는, 갭이 높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시초가를 깰 때는 정말 큰 하락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은 파는 어떤 기준 잡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2년선, 많은 분들이, 어떤 세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절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뭐 1년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2년선에 맞고 또 떨어지고 또 정구 라인에서 빠지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 추세였죠. 여기서 하락 추세. 자, 옛날에 참 현대차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과거에 이 현대차를 절대 잡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왜냐면은 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물론 뭔가에 의해서 정말 폭등이 나온 경우도 많겠죠. 폭등이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해서 물론 타점을 잡긴 잡았지만 이 장기 저항대를요. 아까 첫 번째 텔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 추세였는데 이 하락 추세를 큰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폭등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량주. 자, 보면은 큰 저항대가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타점을 잡은 겁니다. 저항대가 많을 때는요. 정말 많아요. 저항대라는 거는 뭐 정고점, 이평선, 뭐 보조지표, 뭐 추세, 뭐 매물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저항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빠집니다. 자꾸. 근데 큰 저항대도 돌파하고 그리고 뭐 이평선도 돌파하고 뭐 보조지표도 다 돌파하고 이럴 때는요 좀 더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타점을 잡을 때 저항대, 이런 저항대가 있죠. 이렇게 저항대, 여긴 이평선 저항대, 정고라인 저항대, 정고라인, 또 이평선, 뭐 장기 추세, 이런 어떤 저항대가 많으면 자꾸 빠져요. 이럴 때 잡는 것보다는 아싸리 확실하게 뚫을 때 어떤 이런 타점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항대는 무조건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목을 찾을 때 가장 큰 추세를 봅니다.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그럼 더 가요.
올라간 애들은 더 가려고 해요. 자꾸. 물론 이게 저항되고 빠진 경우도 있는데 보통 많은 종목들 보시면은 관련 종목들은 더 갑니다. 근데 빠진 종목들은 더 빠져요. 계속 빠져요. 저항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고 라인을 활용해서 전고 라인을 확실히 뚫고 타점을 잡는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종목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기준을 잡고 익절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목 찾을 때 정말 많이 분석해요. 정말 장이 끝나면은 정말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종목 찾습니다. 기준을 잡을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이제 꼼꼼히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는 종목들 찾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주식은 절대 100%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절대 100%한 게 없어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주식은 손실도 묻고 여기 잔파동도 있고 큰 파동도 있죠. 그래서 손절가에서는 좀 짧게 잡습니다. 보통 뭐 3% 정도. 손절가는 짧게 잡고 그리고 저항대가 없는 좋은 구간, 추세도 좋고 저항대도 없고 매물대도 좀 적고 좀 최근에 뭐 매집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먹으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 막 50%, 뭐 100% 또는 30%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고 또 손절가는 짧은 것들 지켜준 라인들이 좀 짧은 것들 근데 이렇게 해도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준다면야 무조건 분할 매수해서 무조건 가져가겠지만 주식은 100%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갭으로 빼버리면은 답이 없죠. 그래서 항상 좋은 지켜준 라인이 바로 밑에 있을 때 그게 뭐 이평선이든 박스권이든 추세든 지지든 뭐 양봉이든 기준봉이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시고 보존지표든 보시고 나서 지켜준 라인이 지금 짧구나. 그럼 나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저항대가 없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크겠네. 추세가 좋네. 해서 크게 보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